안녕하세요. 저희 오늘은 청년문화예술 네트워크 제5회차 라운드 테이블이고요. 네, 제목은 오! 인천 청년들이여! 이렇게 해서 한번 모여보자! 라는 소스로 만났고, 오늘의 주제를 간단히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청년들이 각자 이제 문화예술 활동을 좀 하고 계시잖아요. 청년들이 그 장르 안에서 어떤 역할들을 해서 어떤 새로운 장르들이 좀 발현한 것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역할들을 하면서 지금 장르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청년의 역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저희가 지역에서, 인천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좀 재밌게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회화를 전공했고요. 김재은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그래피티랑 스트릿 아트 기반으로 회화 작품 만들고 있는 헤돈 139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생명대 학원 음악을 지금 전공하고 있는 정혜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발매한 음악은 하나이고요. 장르는 드림팝이라고 좀 생소한 장르를 하고 있는데 좀 많이 모르는 경향이 많아서 사람들이 좀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술 행동을 실천하는 박효진입니다. 저는 오늘 앨범이 하나 발매됐어요. 그래서 그거 함께 다음 주에는 불모지에서 전시를 합니다. 전시도 홍보하러 여러분들 만나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클래식 피아노 전공하고 문파 부르는 최승희라고 합니다. 그래피티 작업을 하고 요즘에는 좀 새로운 걸 해보려 VR로도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 제가 인천에서 활동한 지는 이제 한 5년 차 되는 것 같은데 커뮤니티가 많이 없어서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시각예술 활동하고 있는 신용진이라고 하고, 저는 회화, 그래피티는 아니고 회화, 평면 회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북한 매체 다루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피티가 혹시 힙합 문화에서 좀 활용된 그런 부분인가요? 그러면은 제가 좀 서치를 해보니까 그것도 청년들의 이제 서브컬처 같은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약간 그래피티 씬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 두 분이 또 참석하셨으니까 좀 소개 좀 할 수 있으면. 그래피티가 힙합의 여러 가지 4대 요소라고 중에 하나인데, 비보이 있고 MC, 그러니까 랩하시는 분도 있고 BJ, 그래피티라고 나뉘는데, 사실 이게 주기적으로 계속 연결돼서 쭉 이어지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은 잘 안 들고, 사실 이 음악씬들끼리는 잘 뭉치는데 그래피티는 이 문화 안에 속하긴 하되 또 다른 길을 걸어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아무래도 조금 불법적인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각계전투로 해오면서 좀 스트릿씬에서 발전을 하는 경향이 있고, 우리나라 씬은 어떤지 물어보셨잖아요. 되게 아직도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워낙에 매니악한 문화고 또 시선이 좀 그렇게 곱진 않거든요. 낯서니까 남의 벽에 막 하는 거고. 근데 그런 어떤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 중이고, 근데 이게 많이 좀 양산 혹은 문화적으로 저변을 넓히려면 허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외국에 가면은 그런 스팟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있어봤자 서울에 한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스팟이라는 건 지자체에서 나 너네 이거 허용해줄게, 마음껏 그려라고 하는 공간이 있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몇 년 전부터 부평문화재단이랑 같이 콜라보를 해서
국동문화재단에서 지금 문화도시 한 것 때문에 언더시티 프로젝트를 꾸준히 서브컬처 주제로 페스티벌 기획해서 해주시고 있거든요. 저희는 너무 감사해요. 스트릿 아트나 이런 네. 그래피티가 국내에서 이렇게 좀 어쨌든 시도되고 된 게 그렇게 역사가 길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직 뭐 중견 작가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은 없으시고 다 약간 청년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도 약간 대표적으로 이제 저도 그분 크루에 계시는 게 제가 속해 있는 게 되게 영광스러운 게 아직도 레오다브 작가님이랑 계세요. 마침 인천분이시고 네. 98년부터 그분이 대학생 때부터 그 시작을 하셔서 지금은 이제 그래피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기법으로 스트릿 아트로 표현하고 계시고 아 그럼 클래식 쪽은 약간 저희가 흔히 아는 베토벤, 모차르트 맞아요. 이런 네. 그런 전통 그런 작곡가들의 오케스트라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 위주로 계속 네, 그거를 재현하고 그리고 이제 전공하신 분들의 각자의 그 개성과 그런 공부하면서 이렇게 보는 것들을 포함해서 연주를 하고 이제 거기서 조금 대중적으로 다가가려고 OST나 아니면 조금 더 파퓰러하게 기존 한 곡들을 찾아서 연주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은 아이들 쪽에도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동화를 음악에 접목시켜서 음악 동화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 예술이라는 걸 하고 있지만 클래식이라는 분야에서 정말 이것만 알다 보니까 전혀 모르는 세계의 얘기를 듣고 있고 반대로 저희도 너무 무지하는 거는 저도 마찬가지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적으로 풀어주신 덕분에 작년에 문화예술회관에 마침 히사이시 쪽 오케스트라가 왔어요. 그 구경을 갔거든요. 너무 되게 좋은 시간이었고 이렇게 음악을 좀 알아가는 다른 장면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그런 기획을 위해서 조금 더 대중적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저는 전통 음악을 하고 있거든요. 아. 음악 쪽이긴 한데 또 팝이고 클래식이고 전통들은 저도 얘기가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고 되게 재밌는 자리인 것 같아요. 저도 첫 번째 지금 질문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세계적으로 있었던 청년들이 이렇게 먼저 던져주셨잖아요. 근데 세계적인 거 빼고 일단 한국적으로 전통적으로 제가 하는 장면에서 봤을 때 이게 분명히 저는 융합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청년들이 그 당시에라면 조선시대 청년들이 근데 청년들이 전통 음악을 그때는 전통 음악이라고 하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그때 음악을 했을 텐데 근데 음악만 하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떤 거 문헌적으로도 어떤 것도 그런 자료들이 남아있어요. 예를 들면 춤도 추고 뭐 노래도 하고 악기 연주도 하고 근데 악기 연주도 또 하나만 하지 않아요. 다 완전 한량들인 거죠. 그래서 악기 다 다룰 줄 알고 약간 그런 문화였을 거였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거를 이제 지금의 청년들이 하고 있는 거고 저도 그 입장이었는데 그게 교육으로 들어오면서 뭔가 전공이 세분화되고 하면서 이게 하나밖에 못하게 되는 약간 그런 걸로 바뀐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결합시켜 발전되어 왔다면 지금 어떤 형태였을까 그런 걸 좀 생각해보게 되는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셔서 그런 게 저는 이제 회화 전공이고 교육 쪽에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미술도 서양화, 동양화, 조소 뭐 이렇게 나뉘었거든 디자인. 근데 요즘에는 약간 융합으로 가요. 근데 아무래도 청년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사실 서양화만 하진 않잖아요. 뭔가 문화적 융합되고 뭔가 다른 것들이 결합되면서 새로운 뭔가가 창출돼 왔던 게 청년 예술 같아요. 네, 장면 안에서 청년으로서 어떤 활동을 견인하고 계신지 좀 싶어요. 글쎄요, 저는 뭐 지금 청년이긴 한데 언제까지 또 청년일 수는 없는 거고 그 청년의 이제 기준이라는 것도 좀
기관마다 다르기도 하고 뭐 또 누구는 마음이 청년일 수 있잖아요. 이게 참 애매한 범주기는 합니다. 그래도 뭐 제가 이제 활동하는 걸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데뷔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천문화재단 그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왔어요. 지금 저희는 개인전을 할 때부터 데뷔라고 하거든요. 차로 따지면 3년 차 된 거죠. 뭐 제가 무슨 얘기냐면 그 지형도도 문화 지형도가 좀 많이 달라지고 있음 실감을 해요. 그리고 약간 이게 인천 문화재단에서 관여하는 건 좀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달라짐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맞게끔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 예전에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다들 이제 공모전에 맨날 났어요. 공모전 뭐 되면은 뭔가 내 인생이 변할 것 같고 빨리 등단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은 진짜 개인전을 전시라는 어떤 걸 해보면은 진짜 이거 하려고 이렇게 배운 건가 싶을 정도로 일단 차가운 그 냉혈한 공간에서 시작부터 이제 내 이름을 조금씩 알고 그룹전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나라는 사람을 이제 PR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유연하게 그 대처를 하는 이제 모습을 보면서 인천도 이제 아트 플러그가 아니라 아트 플랫폼도 이제 그 창작 스튜디오를 운영을 지금 한다 안 한다 지금 알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세상이 변해가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거기에 그러니까 막 욕만 하면은 전혀 달라질 것이 없죠. 그러니까 조금씩 나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놓고 계속해서 변하는 거에 맞춰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 변화에 맞춰간다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거기에서 생각이 드는 거는 저는 너무 예술 기술 융합을 너무 요구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에 대한 관심은 사실 저는 코로나 이전부터 있었거든요. 코로나 때부터 공연보다는 공연 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공연 무대가 없어지고 그렇게 돼서 영상으로 다 바뀌고 영상화되고 이런 거 바뀌면서 미디어 쪽에 관심이 생겼고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튜토리얼도 너무 많고 그래서 나 하면 다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맨 처음엔 했었어요.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건 정말 다 전문 영역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런 기술 구현을 하고 싶은데 그런 게 있다면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을 찾아야겠다. 약간 이런 쪽으로 또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바뀌는 와중에 또 보니까 이 흐름이 정말 예술 기술에 대한 초점이 저는 되게 크게 보이거든요. 근데 또 저는 전통을 또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 쪽에서 이제 주변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잘 몰라요. 블렌더 뭐야? 뭐 약간 프로치 디자이너가 뭔데? 그게 뭔데? 약간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게 모르는구나. 그럼 내가 할 때인가? 막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기에는 너무 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또 어떤 걸 하고 싶은데 레퍼런스 찾아보면 벌써 6년 전에 10년 전에 다 했어. 그래서 이건 뭐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서 혹시 예술기술 이런 융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또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어떤 방향성을 생각해 보시는 점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또 저는 그래피티 말고도 NFT라고 해서 디지털 자산을 이제 그림을 디지털 자산으로 만들어서 코인을 이제 가상화폐 있잖아요. 가상화폐를 이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형식의 아트들을 만들고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오늘 원래 안 꺼내려고 했어요. 그래요? 왜요? 왜냐면 지금 시장이 아예 죽다 못해 지금 사막이 돼서 그거는 네, 이제 그림이 NFT가 이제 처음 나왔을 때 NFT 버블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일본 버블 경제처럼 한창 이게 NFT를 그냥 만들기만 해도 몇 억에 팔린다. 얘는 몇 억에 팔렸더라. 이런 그냥 약간 쫄라맨 같은 거 이렇게 그렸는데도 몇 억에 팔렸다 라면서 NFT에 입문하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버블 경제가 다 끝날 때쯤에 제가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했던 게
아기 그림이 있어요. 제 그림 중에서 아기 그림인데 정말 일본 애니메이션처럼 그려서 귀엽게 해서 너희들의 친구가 되어줄게, 메타버스 속에 또 하나의 작은 나야 하면서 만들었는데, 그 NFT가 초반에는 좀 인기가 있었어요. 저를 작가로 만들어준 것도, 제가 전시를 처음으로 했던 것도 NFT 때문이었고, 그 NFT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망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약간 이 시대라는 것도 매체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약간 아날로그와 기술의 급격한 발전의 세대에 걸쳐있는 세대인 것 같은데, 우리가 청년 예술가로서 어떤 비전을 그럼 제시할 수 있을까? 지금 뭐 망했다 막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망해서 안 하신다고 안 했잖아요. 안 하진 않아요. 그러면 네,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발전시켜서 좀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까? 장르 속에서. 일단 저도 기술의 융화는 이미 음악 쪽에서 많이 이루어져서 컴퓨터 음악이 되게 아니면 이제 세상에 맞지 않는 그런 수준으로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미디라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고, 녹음실에서도 이제 보컬 녹음하고 미디로 이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후작업을. 그래서 이미 활성화가 너무 많이 되어 있어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상황이고요. 뭐 AI의 발전도 너무 잘 돼 있어서 드러머가 이제 자동으로 드럼을 쳐줘요. 그래서 음악하는데 예전만큼의 그 벽이 없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세상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의 감각만 있으면. 그래서 드럼 깔아놓고 거기에 내가 피아노 조금 이렇게 한 손으로만 쳐도 이제는 뭐 나름의 음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아졌고, 아이패드에서도 그런 프로그램들 이제 다 활성화되게 바뀌었어요. 올해부터인가? 그래서 아이패드로도 다 가능하고 좀 접근성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는 장르는 드림팝이 좀 자연 절경이 예쁜 그런 나라에서 좀 신선하고 신비스러운 느낌과 몽환적인 패드 사운드 같은 게 결합이 되면서 거기에 이제 여리여리한 뭐 남자나 여자 보컬들이 조용하게 부르는 노래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없다고 느꼈어요, 저는. 그런데 가장 비슷한 게 협오벨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잔잔하고 부드럽고 좀 밴드 사운드도 들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많이 없으니까 저는 그 노래가 너무 좋아서 제가 그 장르를 하고 있고요. 이런 또 장르별로 구분짓기보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 같이 다른 장르여도 함께 뭔가를 해보면서 부딪혀보면서 좀 합쳐지다 보면 더 신선한 게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럴 거면은 아티스트가 왜 있지라는 생각도 드는데, 결국에는 그 원초적인 그 배합하는 능력 자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요즘 같은 기술이 팽배한, 완전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사람의 감성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또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청년으로 지금 지역에서 예술활동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비전을 어떻게 제시하고, 우리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문화 불모지 같은 상황, 청년들이 약간 각자 도생하고 있는, 컴퓨터와만 마주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어떤 활동을 통해 좀 비전을 제시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인천문화재단에 옛날에 지원을 했다가 떨어졌을 때 인터뷰까지 갔었는데 떨어진 이유가 뭐였냐면, 이유는 없었겠지만 아무튼 모르겠지만 인터뷰에서 그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질문에서 인터뷰에서 제가 뭐 어떤 지원 사업을 냈겠지, 어떻게 뭔지 고민을 하겠다 했는데 인터뷰의 질문이 그래서 인천 지역과 무슨 관이 있고 어떤 지역성이 묻어나고 이런 걸 묻더라고요. 아니, 내가 인천 사람이고 인천에서 하겠다는데 이제 내 작품 안에 지역성이 난
없지 않나? 내가 이미 지역성이 있는 사람인데 나는 예술의 어떤 그런 지역성을 담고 있다고 담길 수밖에 없고 부산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그런 문화 이런 그런 거 그래서 그 질문에 너무 당황했던 그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제가 한번 그 레지던시 때문에 저도 이제 면접까지 갔었는데 그 울산인가 포항인가 갔었어요. 거기서 똑같은 질문해요. 왜 하필이면 그런 거예요. 그냥 근데 그렇게 궁금한 것 같지는 않아. 그냥 어디 가면 그냥 하필이면 왜 이거는 어느 곳이나 물어보니까 그 질문은 미리 생각하고 그냥 이거 어때 그냥 기계적으로 빨리 이거 답하고 빨리 넘겨야지. 좋아하실만 하지. 네, 그냥 이렇게 딱 넘겨야지 하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연대를 하고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컨텐츠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기 개인적인 활동 하시다가 이렇게 뭉쳤다가 하면은 그러면은 아마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에너지는 아마 기존의 유형 지금 새로운 문화를 지금 다들 체감하고 있고 지금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지금 창작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도 기존에 있던 것보다는 새로운 걸 창작하는 사람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긍심을 가지고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젊은 친구들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용기를 갖고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는 가능성 같아요. 이 정도? 여태까지 나온 기술에 대한 접근성은 그나마 좀 더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이용하는 전시가 될 수도 있고 공연이 될 수도 있고 선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한 역할이고 또 방향성이라고 하면 저는 이게 많이 서울로 유출돼서 그런 문화적인 게 자리가 못 잡혀졌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부천 사람들끼리만이라도 많이 모이고 하는 이런 모임이 저도 좋은 것 같아서 왔거든요. 이렇게 자주 하다 보면 또 아이디어도 교류되고 뭔가 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방향성이라 하면 자주 모여보자. 저는 5회차 계속 듣다 보니까 서로의 응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결국에 다 같은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서로를 지켜봐 주는 물론 그 장르 안에서의 역사 청년들이 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청년이라고 해서 묶을 수도 없고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조금 해서 나아가야 될 것은 각자 도생이 돼서 정말 제가 첫 회 때 썼던 말인데 불나방처럼 그냥 확 불태우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좀 연결을 응원과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고 활동들을 지켜봐 줄 수 있는 자리들이 계속 지속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결국엔 이런 자리가 있고 이런 문화들이 자꾸 견고해야 지역도 살고 자꾸 인천에 뭐가 있나 봐 자꾸 저렇게 청년들이 모여서 뭘 자꾸 재밌게 하네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보이고 가시화되고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5회차를 겪으면서 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감사합니다.